2021년 스포츠 지도사 한국체육사 20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국체육사의 시대 구분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시대 구분은 역사의 흐름을 일정한 기준에 이제 맞춰서 나누는 거를 이제 시대 구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관점에 따라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흔히 시대 구분을 하자 이렇게 하면은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3분법으로 나누는데 여기에 이제 현대까지 해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체육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체육사의 시대 구분을 주로 나현성이라는 학자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이제 갑오경장 1894년에 있었던 갑오경장 이전과 이후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갑오경장 이전은 이제 무사체육이 많이 있었던 이제 무사체육을 강조하는 전통체육을 강조하는 시기로 보고 그리고 갑오경장 이후 그 이유는 이제 고종이 교육 입국 조서를 통해서 학교 교육에서 비롯된 근대 체육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고대 체육은 부족 국가 및 삼국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책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보면은 이제 체육과 스포츠의 역사라는 한국체육사학회에서 만든 이제 한한길 교수님이 쓰신 건데요. 요거를 보면은 이제 체육과 스포츠 목차에서 고대 체육에 들어가는 게 부족 국가와 그리고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까지가 이제 고대 체육에 들어가요. 그래서 부족 국가 및 삼국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말은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2번 강복을 전후로 고대 체육과 전통 체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강복은 1945년이죠. 강복을 전후로 구분을 하는 거는 이제 고대 체육과 전통 체육이 아니고 전통 체육은 아까 갑오경장 이전이 전통 체육이었죠. 그래서 강복을 전후로 하면은 그 전은 근대 체육, 강복 이후는 현대 체육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대 체육, 전통 체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말은 틀렸고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갑오경장, 그러니까 1894년 갑오경장 전후로 전통 체육과 근대 체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체육사의 시대 구분으로 따르는 나현성의 시대 구분 방식이죠. 전통 체육과 근대 체육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고 4번에 고대 체육, 중세 체육, 근대 체육, 전통 체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시대 구분을 크게 3분법으로 하면은 고대 체육, 중세 체육, 근대 체육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근대 전통이 이제 기본적으로 나눠져 있는 시대 구분이니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죠. 근데 전통 체육이 빠지고 여기 현대 체육이 들어가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체육 관련 사료 중 문헌 사료가 아닌 것은 물었어요. 일단 사료라고 하면 이제 역사 연구에 필요한 문헌이나 유물, 문서, 기록, 건축 조각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자, 사료는 물적 사료와 기록 사료로 구분이 되죠. 근데 거기서 이제 기록 사료 안에 문헌 사료가 있어요. 문헌 사료와 구전 사료.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 사료와 그리고 문헌으로 이제 문서로 딱 남아져 있는 문헌 사료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서 이제 문헌 사료가 아닌 것은 찾으라고 했잖아요. 딱 봐도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 같죠. 나머지 것들은 다 좀 뭔가 책으로 써져 있는 것 같잖아요. 일단 1번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는 이제 고구려인들의 역동적인 사냥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이제 벽화로 남은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자, 2번 무예도보 통지. 이거는 선생님들이 많이 봤던 익숙한 책이죠. 그죠? 네, 이거는 이제 활쏘기 위주의 단순 기에서 탈피하려고 이제 편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문으로도 나왔어요. 정조의 명으로 규장각의 이덕무와 박제가 요 이름이 나와서 그때 되게 꼼상한 문제였죠. 그리고 정조가 아니라 영조라고 나와서 틀렸죠. 그때. 그래서 정조의 명으로 규장각에 있는 이덕무와 박제가가 장룡영 소속 장교 백동수와 함께 편찬한 무예교본을 무예도보 통지라고 해요. 조선 후기에 무예훈련 교범으로 아주 유명한 이제 대표적인 무예서고요. 여기는 이제 활쏘기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활쏘기는 이제 과학적인 활쏘기 방법이라고 임원경제지라는 다른 책에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활쏘기는 거기서 배우면 되고 무예도보 통지는 무예를 그림을 통해서 이제 설명한 종합 무예서예요. 그래서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정조의 명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규장각에 있는 이덕무와 박제가, 그리고 장룡영 소속 장교 백동수 이렇게 세 명이 함께 편찬한 무예 교본으로 알고 가시면 되세요. 자, 3번 조선체육계는 1933년 조선체육계사에서 이원용이 참가한 우리나라 체육 전문 잡지죠. 그래서
체육회도 이제 잡지에 들어가니까 문헌 사료가 맞아요. 4번 송기적 회고록. 회고록은 말 그대로 그냥 문헌 사료가 딱 봐도 맞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부족국가 시대의 저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었어요. 자, 일단 저포는 윷놀이를 말하죠. 그래서 제천의식과 관련된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이제 윷놀이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위기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위기는 바둑을 위기라고 하죠. 이제 과거에 썼던 이제 요즘 그 용어와 이거를 다 기억을 해두셔야 문제를 풀 때 편하시겠죠? 위기는 바둑이에요. 저포는 윷놀이에요. 2번 제천의식과 관련된 대표적인 민속놀이였다. 그죠? 이게 윷놀이의 대표적인 그 내용이죠. 그리고 3번 두 사람이 서로 맞잡고 힘을 겨루는 경기였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씨름, 각저라고도 하죠. 각저. 4번 달리는 마리에서 여러 가지 동작을 행하는 경기였다라고 하는데 마리에서 펼치는 고개를 말하는 건 이제 마상제. 말마 윗상에서 말 위에서 여러 가지 동작을 행한다라고 하는 게 마상제라는 게 있어요. 널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을 두고 한다 해서 초판희라고도 해요. 초판희. 그리고 격투기는 이제 수박이라고 하고 수박은 좀 이따가 이제 고려시대 때 되게 유명한 무예이기 때문에 많이 나올 거예요. 수박, 격투기. 그리고 그네뛰기는 추천이라고도 하고 썰매는 설마. 그리고 주사위는 쌍육. 6가지 적혀 있는 거. 2개를 던지잖아요. 그래서 주사위는 쌍육. 줄다리기는 사람이 당긴다 해서 사람 인자를 써서 인새끼. 그리고 수박. 고려시대 때 많이 나오는 이제 수박이죠. 이제 격투기 종류로서 이제 씨름처럼 이제 손을 맞잡고 맺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떨어진 상태에서 주먹질로 상대편을 넘어뜨리는 게 수박. 씨름처럼 하는 거는 각져. 격투기처럼 하는 거는 수박이에요. 그리고 격구. 격구는 왜 그 폴로 옷에 보면은 말 타고 이렇게 뭐 골프 스틱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 타고 숟가락처럼 생긴 막대기로 공을 쳐서 상대방의 문에 쳐서 넣는 놀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이제 필드하키랑도 비슷하고 골프랑도 비슷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저포, 윷놀이여서 이제 제천의식과 관련된 대표적인 민속놀이다라고 알고 가시면 되세요. 자, 4번 하랑도의 교육 방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초록색으로 체크해 놓은 거는 다 알고 가셔야 되고 이제 추가로 요거도 알고 가시면 좋죠. 이제 하랑도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로 제정된 공식 국가기관은 아니었지만 반관, 반민 성격을 띈 이제 단체였다. 요거 알고 가시면 되시고 그리고 세속 5개 정신을 바탕으로 이제 뭐 사군이충 임금에게 충성해라. 사친이요. 어버이에게 효도해라. 교우이신 친구를 믿음으로 사겨라. 임전무태. 싸움에서 물러서지 마라. 살생유택. 함부로 살생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이렇게 5가지 계율을 바탕으로 이제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뭐 사군이충, 사친이요, 교우이신 요거는 이제 유교적인 덕목이고 임전무태랑 살생유택 이거는 이제 불교적 덕목으로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이제 부처가 거처하는 땅이다. 이렇게 해서 불국토 사상도 이제 화랑도 하면은 이제 내재되어 있는 사상이었죠. 그래서 이 하랑도 체육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고대 사회에도 체계적인 체육의 유형이 존재했다. 요거와 이제 심신일체론적 사상. 전인교육을 지향한 요때 당시에 전인교육을 지향한 아주 훌륭한 체육의 체계가 있었다. 이거와 이제 그리고 체육활동을 통해서 이제 역동적인 국민성 함량을 추구했다라는 일을 크게 3가지 역사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자 1번 입산 수행은 하랑도 교육의 하나였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산 속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각종 수련을 하면서 이제 문무를 겸비하는 그런 교육을 했었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 심신일체론적 사상을 바탕으로 전인 교육을 지향하였다. 네, 이게 이제 하랑도 체육의 역사적 의미죠. 이제 고대 시대 그 과거에도 이렇게 전인 교육을 지향하는 훌륭한 교육을 했다는 거. 심신일체론적 사상 이것도 중요하고요. 자, 3번 편력은 명산대천을 돌아다니며 수련하는 야외활동이었다라고 해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수련을 했었죠. 그래서 질문에 이제 화랑도를 물으면서 명산대천을 돌아다니면서 수련하는 야외활동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이제 편력을 쓰시면 되시죠. 그래서 여기 초록색 해놓은 거는 다 꼭 알고 가셔야 되시고 마지막으로 4번 삼간오류는
붕우유신을 바탕으로 도의교육을 실시하였다라고 하는데 우리 화랑도는 상강오륜이 아니고 세소고개죠. 원감법사가 한 세소고개의 5가지 계율을 바탕으로 했었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삼국시대 민속놀이의 명칭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물었어요. 자, 놀이 명칭은 과거 거랑 현재 거랑 해가지고 꼭 다 외우고 가셔야겠죠. 자, 1번 석전은 말 그대로 돌팔매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돌팔매질에서 승부를 겨루는 돌싸움, 그걸 석전이라고 하고요. 제기차기는 축국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가죽 주머니에 이제 겨나 털, 공기 같은 거 넣어서 이제 공을 발로 차던 공차기 놀이인데 제기차기 또는 이제 축구랑 흡사한 놀이, 축국. 그래서 농주나 기구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했죠. 제기차기. 2번 마상제. 마상제는 이제 마리에서 펼치는 고개를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달리는 마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동작을 보이는 거. 널뛰기는 아까 판을 두고 뛴다고 해서 초판희라고 했죠. 초판희. 3번 방응. 자, 방응은 이제 사나운 매를 길들여가지고 이제 꿩이나 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잡는 일종의 수렵을 방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사냥 맞고요. 추가로 더 알아주시면 좋은 게 응방도감, 방응을 거꾸로 해서 응방도감이라는 곳에서 이제 고려랑 조선시대 때 이제 매의 사육과 사냥을 담당하던 그런 것들을 맡아보던 관할을 이제 응방도감이라고 해요. 그리고 4번 수박. 수박은 말 그대로 맨손무예죠. 아까 위에서도 배웠는데 수박은 격투기, 그러니까 씨름처럼 손 맞잡고 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가지고 이제 주먹으로 상대편 넘어뜨리는 게 이제 수박. 장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장기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제대로 연결돼서 정답입니다. 6번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 물었어요. 자, 보기. 고려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인 국자감에는 실제를 두었는데 그중 무학을 공부하는 가루가 있었다. 이를 통해 고려의 관학에서는 무예교육이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고려시대 때는 국자감이라는 이제 국가기관에서 7제, 이제 7가지 이제 그 제를 뒀어요. 그래서 제1제부터 제6제까지는 이제 유학제라고 했고요. 제7제가 이제 무학제. 무학제랑 강예제랑 같은 말이죠. 무학을 배우는 이제 제인데 우리는 이제 체육사니까 1제부터 6제까지는 몰라도 돼. 이제 그 유학제는 몰라도 되고 그 안에 뭐 얘네들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무학을 배우는 장소는 이제 무학제가 강예제 같은 말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강예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돼요. 앞에 이제 체육사 풀이하면서 제가 제 친구 중에 강예지라는 친구가 있어서 강예제라고 외웠다고 했는데 실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강예제, 무학을 배우는 무술 수련하는 강예제만 알면 되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기에 고려시대 격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을 물었어요. 자, 고려시대 때 이제 격구 굉장히 유명했죠. 자, 격구라고 하면은 이제 말을 타고 숟가락처럼 생긴 막대기로 공을 쳐가지고 상대방의 문에 넣는 놀이를 격구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말을 타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제 걸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 타고 막대기로 땅바닥 공을 쳐서 멀리 보내는 기마격구, 그러니까 폴로 경기 같은 거 기마격구가 있고요. 그리고 걷거나 뛰어다니면서 공을 쳐가지고 구멍에 집어넣는 도보격구가 있어요. 이건 이제 하키나 골프 이거 합친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2가지 격구가 있고요. 고려시대 때 격구가 발달했던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군사훈련의 수단. 이때는 말 타고 막 싸웠잖아요. 그래서 말을 타고 할 수 있는 군사훈련의 수단으로 격구가 유행했고, 그리고 2번째, 귀족들의 오락 및 여가 활동으로 이제 격구가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점점 사치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서 그 채씨 무인 집권 시대에는 격구의 사치성이 극에 달했거든요. 그래서 서민들한테 대중화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단 격구를 하려면 이제 뭐 도보격구 같은 경우에는 말이 없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말을 타고 이제 막대기를 치면서 하는 말이 필요했기 때문에 서민들은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말이 없었기 때문에 격구가 서민들한테까지 퍼지기는 힘들었죠. 그래서 왕이나 귀족계층 활동이 많았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보기, 기억, 왕, 귀족, 무인들의 오락이나 스포츠로 발달했다 했죠. 맞아요. 여기 아까 격구 발달한 이유가 이제 귀족들의 오락이나 여가 활동을 이제 썼기 때문에 이 기억은 맞아요. 니은 가죽 주머니로 만든 공을 발로 차는 형식의 무예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 아까 위에서도 한번 배웠었는데 그 가죽 주머니 같은 거에 이제 겨나 털 이런 것들을 이제 공에 넣어서 이제 공을 발로 차고 놀았던 제기차기나 뭐 축구랑 흡사한 거를 말하는 거죠. 격구에 대한 설명은 아니고 축국이라고도 하고 이제
뭐 제기차기 축구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축구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거 농주나 기구라고도 불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니은은 격구와 상관이 없으니까 틀렸고, 디귿 말타기 능력의 향상 및 군사 훈련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라고 했는데, 아까 격구가 고려시대 때 발달한 이유가 군사 훈련의 수단이 제일 컸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고, 리을 서민들의 오락적 신체 활동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라고 했는데, 서민들한테 확산되려면 그게 굉장히 하기가 쉬워야 되는데, 일단 서민들은 말이 없죠. 말 살 돈이 없어요. 그리고 서민들의 신체 활동으로는 확산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기역 디귿인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기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고려시대 무예의 명칭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물었어요. 보기를 한번 볼게요. 기역은 고려시대 무인들에게 적극 권장되었으며 명종 때는 이 무예를 겨루게 해서 이승자에게 벼슬을 주었다라고 했어요. 고려시대 하면은 무인들이 어떤 무예를 통해서 이제 권력을 손에 넣은 적이 있어요. 문인에서 무인으로 이제 통치하는 권력이 이제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요 무예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무예를 겨루게 해서 승자에게 벼슬을 줬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수박과 관련 있는 거죠. 고려시대 때 숭문 천무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는 굉장히 이제 숭배하고 싸우는 거는 굉장히 이제 천하게 여겼던 숭문 천무 사상 때문에 무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게 이제 오병수박기라는 사건이 있었죠. 오병수박기. 수박기는 이제 인재선발의 기준이 됐어요. 인재선발의 기준. 그래서 기억은 수박. 이 정답이 되겠죠. 아까 격구는 밑에 배웠었죠. 말 타고 이제 숟가락처럼 생긴 막대기로 공 쳐서 이제 상대방의 문에 넣는 놀이가 격구. 마술은 말을 타는 거죠. 그냥 말 타기. 궁술은 말 그대로 이제 활을 쏘는 거. 궁술. 방응은 아까 매를 길들여서 이제 꿩이나 새를 사냥하는 수렵 활동을 방응이라고 했죠. 일단 기역은 수박이 정답이에요. 니은은 유교를 치국의 도로 삼았던 고려시대에도 육예의 어에 속하는 것으로 군자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였다라고 했어요. 일단 이거 아무것도 몰라도 육예의 어라고 했어요. 육예 하면은 예악, 사어, 서수 이렇게 6가지가 있거든요. 6가지 예인데, 예는 이제 예용, 악은 음악, 사는 궁술, 왜 우리가 편사 이렇게 하면 활속이었잖아요. 사는 궁술, 어는 마술이에요. 그래서 마술, 말 타는 거. 그리고 서는 서도, 수는 수학.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육예 중에 2개만 알면 되죠. 사와 어. 자, 사는 활석이라고 했죠. 어는 말타기라고 했어요. 어는 승마, 마술. 그래서 어는 마술에 해당하는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조선시대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일단 훈련원. 조선시대 때는 훈련원이라는 이제 공식적인 교육기관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무인 양성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대신한 곳이 이제 각 지역의 사정이었어요. 사정에서 이제 할쏘기도 연습하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그럼 보기를 한번 볼게요. 1번 전국에 사정을 설치하고 습사를 장려하였다라고 했는데, 습사는 이제 할쏘기를 연습하는 걸 습사라고 하죠. 그래서 사정에서 이제 연습해서 이제 무인을 양성시키는 기능을 했었죠. 맞아요. 2번 관설 사정과 민간 사정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자, 간설 사정은 딱 봐도 이제 관에서, 국가에서 설치한 것 같죠? 그래서 국가에서 설치한 거를 관설 사정이라고 했고요. 민간에서 설치한 거를 민간 사정이라고 했어요. 자, 2번도 맞죠? 자, 3번. 병서 강습과 마상 무예훈련을 주로 하였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국가기관이었던 훈련원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는 옳지 않죠. 네, 훈련원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민간 사정으로 오운정, 등용정 등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게 있대요. 근데 정자 들어간다고 다 민간 사정이 아니고 이 사정은 다 정으로 끝나는 게 많더라고요. 춘당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총대가 춘당대로 바뀌어서 이제 대로 끝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좀 왠지 관에서 했을 것 같잖아요. 이름 멋있잖아요. 춘당대, 관덕정, 열무정. 이런 것들은 좀 뭔가 민간에서 안 한 것 같죠. 여기는 5등. 자, 5등이니까 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했다. 사실 이렇게 외워도 되지만 나온 거 정도만 외우세요. 그 사정 종류가 너무 많아. 그래서 다 못 외워. 여튼 그래서 선생님 외우고 싶으시면 책을 달달달달 해서 외우시고, 저 같으면 굳이 안 외울 것 같아요. 여튼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조선시대 줄다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어요. 자,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동체 싸움으로도 불리며 동네별로 승부를 겨루는 경기였다라고 하는데 줄다리기는 그 자체가 그 게임을 했던 자체가 승부보다는 이제 불황민들과 친목과 그의 농사의 풍요를 점치는 놀이로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그리고 동체 싸움으로 불리는 거는 차전놀이를 동체싸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차전놀이에 대한 설명이다. 자, 2번 상박으로도 불리며 궁정과 귀족사회의 유의 중 하나였다라고 했는데 일단 줄다리기는 궁정과 귀족사회의 유의가 아니었겠죠. 귀족들이 어떻게 줄을 당기면서 막 그렇게 붙어가지고 하겠어요. 그래서 줄다리기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고 일단 상박은 각저라고도 해요. 아까 우리 각저가 뭐였죠? 씨름이죠. 그죠? 맞아요. 잘했어요. 씨름이죠. 그래서 상박, 각저, 씨름 이런 것들 다 이제 귀족들이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줄다리기에 대한 설명도 아니죠. 이제 씨름에 대한 설명이고 3번 추천으로 불리며 단오절에 많이 행해진 서민들의 민속놀이였다라고 하는데 단오절 나왔어요. 단오절. 단오절 한가위 주로 부녀자들이 많이 했던 그네뛰기를 말하는 거죠. 그네뛰기. 동체 싸움은 차전놀이, 상박은 씨름, 추천은 그네뛰기. 자, 4번 남았어요. 이거 답 아니었으니까 이게 답이겠죠? 집중. 4번 삭전, 갈전으로도 불리며 촌락 공동체의 의례적 연중 행사로 성행했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줄다리기가 원래 인색키라고도 불리거든요. 인색키라고도 하는데 삭전, 갈전으로도 불리며 촌락 공동체의 의례적 연중 행사. 맞아요. 우리가 민중의 대중적 오락 행사로 여러 지방에서 이제 했던 게 줄다리기였어요.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계약의 이하학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어요. 자, 일단 학교와 그리고 학교의 설립자 이거를 알아야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앞쪽에 체육사 풀이한 거 이제 전년도 거나 전전년도 거를 들으면 아마 제가 이상하게 청킹을 따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외우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이하학당 이제 현재 현존하는 이화여자대학교죠. 그래서 여자대학교 중에 가장 좋은 대학교. 그래서 첫 번째 1등이다. 그래서 이하학당.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통신사가 있어요. 핸드폰 통신사 중에 SK가 있고요. KT 올레가 있고 LG U+가 있습니다. 저는 KT 올레를 쓰죠. 하지만 예전에 이제 번호가 지금은 다 010으로 통일됐지만 예전에는 011, SK는 011 그래서 이제 첫 번째 SK가 첫 번째다 해서 SK 스크 이하학당 이하여대는 1등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스크랜턴이 이하학당을 설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스크랜턴이 이제 정규 수업의 체조 과목을 이제 체조 수업을 실시를 했어요. 굉장히 이제 훌륭한 업적이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아펜젤러가 설립한 학교로 각종 서구 스포츠를 도입했다라고 했어요. 자, 아펜젤러 학교 어디 설립했어요? 배아펜 이러다가 배제학당 설립했죠. 배제학당. 그래서 배제학당은 1885년대 이제 아펜젤러가 설립을 했고 이제 체육이 정규 교과목엔 들어가지 않았지만 과외 활동을 통해서 야구나 축구, 정구, 이제 지금 테니스죠. 농구와 같은 이제 서구 스포츠가 도입이 되었죠. 아펜젤러 덕분에. 그래서 아펜젤러는 배제학당 1885년, 스크랜턴은 이화학당 1886년이죠. 그리고 1886년 똑같은 이제 86년에 언더우드가 언더우드 학당을 세웠어요. 지금의 경신학교죠. 그래서 오후에 이제 오락이라는 명칭 하에 30분간의 체조 시간을 배정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1891년에 체조가 정식 교과목에 편성돼서 이제 매일 첫째 시간에 30분씩 체육을 실시했던 언더우드 학당도 있어요. 언더우드는 똑같이 자기 이름을 내세워서 언더우드 학당이라고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3번 이승훈이 설립한 학교로 민족 정신의 고취와 체력 단련을 위해서 체육을 강조했다라고 했어요. 자, 이 학교도 중요하죠. 1907년에 오산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최초의 근대학교라고 알고 있는 게 원산학사잖아요. 원산학사가 1883년에 그 개화파 관리들이 설립한 학교로 이제 무사 양성을 위해서 무예반과 문예반을 설치해서 이제 만든 학교가 원산학사예요. 근데 그 원산학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학교가 그 부산의 동래 지역에 있는 동래 무예학교죠. 그래서 동래 무예학교 덕분에 이제 최초의 근대학교인 원산학사가 원산에 지어졌죠. 그리고 원산학사가 설립된 이후에 이제 전국의 근대적인 학교가 설립이 됐는데 보성학교, 지금의 고려대학교죠. 이용익이라는 선생님이 세운 보성학교 1905년, 그리고 안창호가 설립한 대성학교는 1907년, 그리고 이승훈이 설립한 학교도 1907년 오산학교. 이런 게 대표적이죠. 그리고 선교단체들이 세운 학교들이 이제 강혜원, 지금은 이제 세브란스죠.
강혜원이 1885년에 이제 세워졌고, 배제학당은 아까 누구였죠? 그렇죠. 베아펜, 아펜젤러가 세웠죠. 그죠? 그리고 이화학당은 누가 했죠? 스크랜턴.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학교가 세워졌고, 이화여자대학교는 이제 한국 최초의 체육과가 개설된 학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알고 이제 시험을 치면 되시겠죠? 화이팅! 4번 개화파 관리들이 중심이 돼서 설립한 학교. 이거 아까 우리가 최초의 근대학교로 우리가 아까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어디였죠? 그죠? 1883년에 세워진 원선학사였죠. 이때 문예반과 무예반이 있었는데 무예반이 이제 200명 정도, 문예반이 약 50명 정도 그렇게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기에 기흥니은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에 물었어요. 자, 이번 연도 체육사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체육과를 전공하지 않고 일반적인 선생님이 그냥 공부를 해서 풀기에는 굉장히 외워야 될 게 많은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보기. 기획은 1903년 10월 18일에 발족되었으며 1906년 운동부를 개설해서 개학에 가장 활발하게 체육활동을 전개한 체육단체 중 하나였다. 이 단체 총무였던 누구는 야구, 농구 등의 다양한 근대 스포츠 문화를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확산시키는 노력을 했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이게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도 총무 나왔어. 예전에 한참 총무 나오면 누구예요? 질레트 총무. 그 면도기 총무라고 했죠. 그래서 전에 체육사 풀이할 때도 자주 나왔던 친구인데 이 질레트 총무가 이제 야구, 농구 같은 이런 서양 서구 스포츠 많이 들고 왔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질레트가 들어가고요. 개학이 당시에 활발하게 체육활동을 전개한 단체는 이제 기독교 청년회가 있죠. 황성 기독교 청년회. 그래서 이건 선생님들이 요것만 봐도 여기서 다른 거는 사실 잘 익숙하지 않은 단체들이잖아요. 제일 많이 본 거, 모르겠으면 그냥 제일 많이 본 거 찍으세요. 황성 기독교 청년회가 개학기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 단체의 총무, 그러니까 기독교 청년회의 총무는 이제 질레트라는 거, 야구, 농구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항성기독교 청년회는 1903년 발족돼서 이제 1906년에 운동부, 항성기독교 청년회 운동부 이거를 개설했겠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회동구락부 같은 경우에는 재경부 관리들이 일본 관리들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창립을 했고, 여기서 이제 업적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연식 정구를 도입했다. 이런 게 나오면 회동구락부에 관련된 거죠. 언더우드는 아까 언더우드 학당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1886년에. 지금의 경신학교. 그래서 언더우드는 그 친구고, 대동체육부는 이제 대동체육구락부라고 해서 1908년에 건서연, 조상우, 이기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성한 사회체육단체예요. 그래서 뭐 사회 진화론적 자강론 이런 게 나오면 대동체육구락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노베인리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제 1907년에 이제 병식제조의 개척자로서 우리나라 근대체육의 선구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노베인리는 대한국민체육회와 관련이 있는 거. 그 무도기계체육부 이거는 이제 1908년에 이유도와 윤치호에 의해서 이제 조직된 단체인데 최초의 기계체조 단체로 군인체육기관의 효시라고 하는 게 이제 무도기계체육부예요. 이름이 군인 같아요. 기계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가? 여튼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지문에 나온 거는 한 번씩은 다 정리를 조금씩 하고 가셔야겠죠. 근데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맞아요. 12번의 정답은 그래도 우리가 눈에 익숙한 질레트와 항성기독교 청년회에 관한 보기였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개학에 설립된 체육단체가 아닌 것에 물었어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보기 중에 개학기에 설립되지 않고 다른 시기에 설립된 체육단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조선체육협회. 자, 딱 봐도 이거 정답이죠. 이제 공부를 조금만 해도 몇 가지 단체는 저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지문에도 많이 나왔고 보기에도 많이 나왔던 조선체육협회는 1919년 일제강점기 시대 때 있었던 이제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대한체육구락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체육단체라는 점에서 이제 중요하죠. 이제 뭐 질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체육단체는 어딘가 이렇게 하면 대한체육구락부를 골라야겠죠. 이제 1906년에 김기정의 개동집에서 현양훈이나 신봉휴, 한상우 등 이제 30여 명이 모여서 이제 설립한 체육단체가 대한체육구락부입니다. 3번에 대한국민체육회는 아까 위에서도 나왔던 노백린이 만든 단체죠. 그래서 1907년에 이제 노백린이 설립한 병식체조 중심의 학교체육을 비판하면서 이제 체육 관련 정책의 개혁을 목표로 올바른 국민교육을 지향한 그런 단체가 대한국민체육회죠. 노백린이라는 뭐 그런 키워드도 나올 거예요. 4번 대한흥학회 운동부. 얘는
1909년에 일본 도쿄에서 조직된 제1본 한국 유학생 애국단체를 대한흥학회 운동부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인물은 보기 조선체력증진법 연구회를 설립하고 전국의 역도 보급에 앞장섰다. 자, 일단 역도가 나왔어요. 역도하면 유명한 인물 몇 명 있죠. 이제 서상천각, 김성집 등등 이렇게 몇 명 있죠. 1926년 휘문고등학교 체육교사로 부임해서 역도부를 조직하고 지도했다. 휘문고 체육교사였대요. 그러면 이제 서상천이 되겠죠. 대한체조협회 회장을 맡았고 대한씨름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한국 스포츠 발전에 공헌을 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1번부터 4번까지 보시면 서상천밖에 답이 안 되겠죠. 그죠? 역도하면은 서상천이에요. 역도 보급은 서상천이 했다. 그래서 14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고 2번 백용기 같은 경우에는 서상천의 제자,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님이신데 서상천의 제자 이름이고 3번의 이원용은 이제 조선체육회 초대 이사죠. 일제강점기 때. 4번의 유역 겸 요분은 이제 일본 유학 갔을 때 법학을 전공했는데도 이제 우리나라 교육계에 굉장히 많은 기틀을 마련한 분이시죠. 그래서 조선체육회 임원으로도 활동을 했어요. 보기에 역도라고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서상천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김성집도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김성집은 이제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 역도 동메달리스트가 김성집이죠. 그래서 관련 내용에 따라 이제 인물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체육사적 사실이 아닌 것은 물었어요. 자, 일단 일제강점기 하면 1910년에서 1945년 사이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경성운동장이 설립돼서 각종 스포츠 대회가 개최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경성운동장이 이제 현재 동대문 운동장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1925년에 이제 설립이 돼서 스포츠 대회가 여러 개 이제 개최가 됐죠. 맞아요. 자, 2번 덴마크의 닐스북이 체조 강습회를 개최했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체조를 이미 많이 발전시켜 놓은 나라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닐스북이 내한해가지고 시범 보여준 걸 바탕으로 이제 변형해서 사용을 했죠. 그때가 이제 1931년. 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자, 3번 남승용이 베를린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라고 했어요. 자, 베를린 올림픽은 1936년에 열린 거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에요. 4번 영어학교에서 한국 최초의 운동회인 하류회가 개최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하류회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지문으로도 나오고 보기로도 나오고 답으로도 나오고 이건 1896년 개화기 때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개화기에 개최됐기 때문에 일제강점기가 아니어서 정답은 15번의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기에 해당하는 체육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보기 고려 구락부를 모체로 설립된 단체이다. 1920년 7월 동아일보사의 후원으로 일본 유학생과 국내 체육인들이 조선인의 체육을 장려할 목적으로 설립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동아일보 나오면은 이제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조선체육회 설립했을 때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일장기 말소 사건 그때도 이제 동아일보랑 관련이 있죠. 근데 지금 연도가 1920년도니까 조선체육회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체육단체는 이제 고려구락부를 모체로 설립한 조선체육회겠죠. 조선체육회는 이제 제1회 전조선 야구대회 이거를 이제 그 일장기 말소 사건 그때도 이제 동아일보랑 관련이 있죠. 근데 지금 연도가 1920년도니까 조선체육회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체육단체는 이제 고려구락부를 모체로 설립한 조선체육회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제1회 전조선 야구대회를 1920년도에 개최한 게 지금의 전국체전 통산 횟수의 출발점이 된다. 요거랑 그 뒤로 쭉쭉쭉쭉 계속 이제 대회를 개최를 했어요. 이제 전조선 축구대회 21년도에 그리고 전조선 정구대회 21년도 전조선 육상대회 24년도 전조선 종합경기대회 1934년도 이렇게 쭉쭉 계속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1938년에 조선체육회가 일제에 의해서 해산이 돼서 그 일제가 만든 조선체육협회로 이제 통합이 됐죠. 조선체육회가 조선체육협회로. 그리고 조선체육회는 지금 대한체육회의 전신이죠. 그래서 지금의 대한체육회가 과거의 조선체육회였다는 거. 이거는 1920년도에 그러니까 일제가 만든 단체보다 1년 늦게 나왔어요. 일제가 만든 단체는 조선체육협회고 이제 이름이 더 길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체육회 전신인 조선체육회는 1920년도에 만들었고 일본이 만든 조선체육협회는 1919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신문사가 있어요. 우리 조선체육회는 동아일보잖아요. 조선체육협회는 조선신문사라는 신문사에서 후원을 해서 설립을 했죠. 그래서 경성정구단과 경성야구협회가 중심이 돼서 조선신문사가 이제 후원을 해가지고 설립을 한 게 조선체육협회. 아까 1925년도에 경성운동장이 개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동대문 운동장. 그래서 조선에서 최초의 종합경기대회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신궁경기대회를 개최했어요. 조선체육협회에서. 이름이 조선신궁경기대회라고 하면은 되게 일본스럽죠. 그래서 이 대회를 개최했다라고 보시면 이제 그거는 조선체육협회와 관련이 있다라고 알고 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기는 조선체육회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1920년 전조선 야구대회를 개최했다. 그죠? 조선체육회에서는 전조선 야구대회를 바탕으로 이제 전국 체전 통상 횟수를 셌죠. 그죠? 맞아요. 2번, 스포츠 보급의 일환으로 운동구점을 설치하고 운영하였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이것도 조선체육회에 관한 내용이에요. 3번 1925년 경성운동장 개장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선신궁경기대회를 개최했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아까 1919년도에 조선체육협회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육상경기를 연구하기 위한 육상경기위원회 조직과 육상경기 규칙을 편찬했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막 시설 설치할 수 있는 돈도 많이 없고 보통 했던 게 다들 달리기나 일단 육상 위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육상 경기를 좀 더 발달시킬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좀 탄탄하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16번에 3번은 조선체육협회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보기의 기흥리은에 해당하는 국제대회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물었어요. 자, 보기 1990년 남북체육장관회담의 결과 1991년 사상 첫 남북 스포츠 단일팀이 구성되었다. 기획에 남북 단일팀으로 참가한 코리아팀은 여자 단체전에서 세계를 제패했으며 니은에도 청소년 대표팀이 남북 단일팀으로 참가해서 8강 진출이라는 위협을 달성했다라고 했어요. 자, 1991년 사상 첫 남북 스포츠 단일팀이 구성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사건들은 이제 1991년 이후가 돼야겠죠. 그죠?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볼게요. 일단 1번에 41회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이거는 이제 1991년에 있었던 경기죠. 그리고 제4회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 이거는 1983년이에요. 그래서 90년대 이전이죠. 그래서 이건 정답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번에 32회 사라예보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이거는 이제 1973년도 경기죠. 그래서 1991년도에 있었던 지바 요게 이제 정답에 가까워지고 요거 한번 볼게요. 제 6회 포르투갈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요거는 이제 1991년도에 있었던 일이어서 여기 들어가도 이제 어색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7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외우지 않거나 모르면 맞출 수 없는 내용이었죠.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죠. 첫 남북 스포츠 단일팀. 1991년 일본 지바현에서 이제 구성이 됐다. 그리고 8강 진출한 거. 단일팀이 8강 진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탁구가 되게 선전하니까 남북 단일팀 구성에 힘이 실려가지고 가체네의 이제 포르투갈 리스본 대회에서도 단일팀으로 출전을 한 거예요. 코리아 팀으로. 근데 그 이후에 남북 관계가 이제 경색되면서 더 이상 단일팀으로 출전하진 않았는데 나중에 우리가 평창 올림픽 때 이제 단일팀으로 출전을 하잖아요. 그 아이스하키 그걸 단일팀으로 구성해서 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온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17번은 조금 많이 틀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1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보기의 기역 리을을 연대순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물었어요. 자, 보기를 보기 전에 제가 이제 또 친절하게 굉장히 바쁘지만 표로 한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올림픽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 각 올림픽마다 우리 한국이 좀 뭔가 상을 많이 타거나 금메달을 많이 따거나 뭐 좀 좋은 사건이 있었다 이러면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기억. 한국은 동계올림픽 경기대회에 최초로 태극기를 단 선수단을 파견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베를린 올림픽, 그러니까 1936년에 있었던 베를린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일장기를 달고 나갔잖아요. 태극기를 달고 우리나라 대표로 가지 못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태극기를 달고 우리나라 대표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동계올림픽도 그렇고 하계올림픽도 그렇고 둘 다 최초로 태극기를 달고 갔죠. 그때가 언제냐면 1948년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 대표로 갔는데 그 하계는 이제 런던 올림픽, 동계는 생모리츠 올림픽, 스위스 생모리츠 올림픽 이렇게 두 가지 올림픽에서 태극기를 달고 이제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도겠죠. 여기는 1948. 그리고 이번에 니은에 한국은 최초로 하계 올림픽 경기대회를 개최했대요. 이거 우리가 종합 4위를 건뒀대. 이거 되게 유명한 거죠. 요즘 태어난 친구들은 잘 모를 수가 있겠지만 1988년도에 이제 88 올림픽, 그때 이제 서울에서 서울 올림픽을 했었어요. 그때 개최를 했죠, 우리나라가. 그리고 디귿, 남한과 북한의 선수가 최초로 하계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동시 입장을 하였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거 2000년도 때 시드니 올림픽에서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동시 입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던 시드니 올림픽 2000년도. 그리고 리얼, 한국은 강북구 하계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해서 강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태극기를 달고 참가한,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한 경기대회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한 거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이에요. 1976년 레슬링에서 이제 양정모 선수가 금메달을 땄죠. 그죠? 캐나다 몬트리올 하계 올림픽에서 땄습니다. 그래서 연대순으로 연결을 해보면 48년, 76년, 88년, 2000년에서 기읍, 리을,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기읍, 리을, 니은, 디귿. 그러면 정답은 18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올림픽 경기대회는 물었어요. 보기 1936년에 개최된 하계 올림픽 경기대회다. 이거 굉장히 문제도 많이 나오는 거죠. 36년이에요. 베를린 올림픽이겠죠. 마라톤 경기에서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거 문제에서 동메달 획득한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송기정만 기억했다가 남승용을 쓰지 못했죠. 그죠? 그래서 남승용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다는 거, 그것도 알고 가시고, 1장기 말소 사건은 국권 회복과 민족 의식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동아일보 일일용 기자가 1장기를 말소해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경기대회와 관련 있는 1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제9회 암스테르담 올림픽 경기대회. 이거는 우리나라가 불참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대회가 아니죠. 그래서 별로 이슈가 없었어요. 3번에 제14회 런던 올림픽 경기대회. 자, 런던 올림픽 우리 되게 많죠. 최초로 이제 태극기를 앞세우고 하계 올림픽을 참가했다. 이거랑 김성집이라는 선수가 이제 역도에서 첫 동메달을 딴 게 이제 런던 올림픽이죠. 그래서 그것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송기정 선수가 개막식에, 아까 여기서 송기정 선수, 이 선수가 이제 14회 런던 올림픽에서 개막식에 이제 대한민국 기수로 등장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좀 이슈가 많아요. 4번 제17회 로마 올림픽 경기대회. 요때는 우리가 한국 선수가 36명이 출전을 했는데 메달을 하나도 획득하지 못했어. 그래서 별로 크게 중요한 대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 정도 대회의 이슈만 알아보고 가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보기의 내용을 실시한 정권의 스포츠 정책이 아닌 것을 물었어요. 자, 보기 1982년 중앙정부 행정조직의 체육부를 신설하고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경기대회의 준비, 우수선수 육성 및 지도자의 양성 등 스포츠 진흥 운동을 전개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는 연도가 나와 있죠. 1982년으로. 이때는 이제 전두환 정권 때겠죠. 그래서 전두환 정권 때 실시한 정책이 아닌 걸 고르면 돼요. 전두환 정권에서는 이제 프로스포츠가 이때 등장을 했죠. 그래서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씨름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야구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1982년 야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83년에 축구랑 씨름이 들어왔죠. 프로축구, 프로씨름 이렇게 이제 1983년에 씨름이 와서 엄청나게 이제 전성기를 누렸다는 거. 그리고 3번에 태릉선수촌의 건립. 이거는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일이죠. 1966년. 해당 연도도 좀 외워주시면 좋죠. 그리고 4번 국군체육부대의 창설. 이거는 1984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국군부대를 창설을 했어요.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정권이었을 때 이제 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태릉 선수촌을 건립한 게 이제 1966년. 국제 경기 메달리스트에 대한 종신연금 제도, 그리고 우수선수 병력 혜택, 체력은 국력이라는 슬로건 내세워서 이제 우수선수 육성해가지고 국위 선양하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체육진흥법이라고 이제 1962년도에 공포한 그런 법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해서 명량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게 체육진흥법.
그리고 건민정책이라고 1961년에 이제 건민주의 사상을 토대로 이제 체육과 스포츠 진흥 운동을 통해서 건전하고 강인한 국민성을 함양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제 박정희 정권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전두환 아니면 박정희가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니 선생님들은 이제 기출된 지문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문제 풀어봤고요. 선생님 오늘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어요. 남은 시간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화이팅!